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방송으로는 일부 방송이죠.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2차 전지주들 초강세 출발합니다. 오늘은 지금 흐름까지 보면 배터리 메이커도 움직이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흐름, 구름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오늘도 에코프로 BM 금요일 외근이 엄청 샀죠. LNF까지 양극재 업체도 코스모 신소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폐배터리 제한용주들도 고만고만 정도 오르고요. 그동안 오늘 보면 동원 시스템즈, 네, 에코앤드림 그동안 좀 덜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네요. 이수화학도 오늘 고개를 듭니다. 전고체 전지죠. 상신 EDP, 신흥 SEC, 이거는 삼성의 SDA 관련주들이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제주전자재로 이거는 음극재 관련주들 첨보. 그래서 LFP 배터리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FP 배터리가 어쨌거나 NCM 삼형제 대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음극재들 에서 개선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전해질, 리튬 솔트 부분입니다. 첨부. 그래서 이쪽은요, LFP 배터리 비중이 늘어나면 주목받는 그런 영역을 보셔야 되겠어요. 첨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는 네, LFP 배터리의 효율, 에너지 밀도 향상, 뭐 이런 목적들입니다. 근데 오늘 모르죠.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피렘 프로비엠 같은 금요일 날은 외국인이 갑자기 78만 주를 샀지만 지난번에 같은 30만 주 샀다가 54만 주 바로 오픈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 좀 강세는 출발합니다만 내내 지켜보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2차 전지들이 일단 플러스 출발이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소부장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주님 하이드로 리튬 길자님 전망 궁금해요.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는데 네 제 카페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리튬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제가 무슨 말씀드려도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2차 전지는요, 올해 제가 다 여기 방에도 계속 주말에도 알려드렸어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었었죠. 네. 올해는 옥석이 가려진다. 무슨 옥석이 가려집니까? 네. 미네랄과 결국 소재 중심으로 여기가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미네랄이 우리로 치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다음 소재는 이제 대표적인 게 수산화 리튬이죠. 소재란 건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LFP 배터리 안 하니까 탄산 리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배터리 재활용, 하리어리 이런 종목들이 네,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에 이것도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사업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거 모르래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시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음식점 사장인데 나는 음식이 싫어요. 이래버리면요. 음식을 알고 싶지 않아요. 요리를 알고 싶지 않아요. 이래버리면 음식점이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딴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안 하시면 공부 노력 안 한 만큼 반드시 손실을 준다 그랬죠. 주식 투자는. 노력한 만큼은 그만큼 수익이 날지는 그런 의문입니다만 노력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손실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만적으로 만든 자료들 꼭 한번 몇 분씩만 시간 내서 읽어봐 주시고요. 자, IT 쪽은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캠트로닉스 이것도 틈나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캠트로닉스 제가 최근에 카페에 리포트 해놨습니다. 캠트로닉스 지금 네, 여기 해놨죠. 리포트 있으니까 틈나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장중에요.
오늘 게임주는 NC소프트가 조금 두고 가려면 네이버. 이번에 지금 SM에 인용이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게 카카오 저기 하이브에 12만 원짜리 공개 매수는 하면 안 된다 그러고 9만 원짜리 카카오에 대한 전환 사채는 해도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SM이 적자 나는 회사인데 굳이 카카오를 9만 원에 발행해 가지고 카카오 돈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의 경영진들이 제가 볼 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네, 하여튼 그것도 틈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카카오 네이버는 완전히 그러니까 카카오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반성, 뼈저린 반성을 해서 카카오는 무조건 지금 머니게임이거든. 카카오 택시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해가지고 또 상장할 국리나 하고 SM 인수해가 카카오 엔터 상장할 국리나 하고 네. 네이버가 카카오페이는 이미 상장했잖아요. 카카오페이는 페이 업체 4위 업체입니다. 2위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페이가 상장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 네이버가 네이버 택시 안 해서 못하나, 못해서 안 해나요? 그런 짓 하면 대기업이 하면 안 되니까 네이버 미용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카카오나 카카오 택시, 카카오 미용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장해서 돈 벌어먹을 짓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투자들을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아직도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되게 내 카카오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수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M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카카오가 SM을 공개 매수하겠다면 카카오는 망할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한번 손을 볼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뭐 주식 상장해서 돈 벌 궁리하지 말고 좀 네이버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갔으면 되겠어요. 삼성은 뭐 삼성택시 안 해서 안 합니까? 뭐 한화그룹은 하나택시 안 해서 안 해요. 대기업이 할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제가 볼 때 SM은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맞다고 보고 SM도 왜냐하면 그 결국은 아티스트랑 재계약 안 하면 끝이거든요. 엔터사는. 그래 저러다가 뭐 지금 뭐 엔터 그 아티스트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오르는 걸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오르는 거 보니까 드디어 더 이상 SM 인수전에서는 손 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IBK증권 판교 지점을 통해 1313억 SM 주식 산 거 그거 실체가 만약에 드러나서 카카오 관련성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뭐 카카오 같은 제가 펀드 매니저면요 카카오 주식을 싹 팔아버립니다. 차라리 네이버를 사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조용하네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가 우리 K-팝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상처가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철강주는 좀 마이너스권이고요. 방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등인데 이번 달에 루마니아 대통령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K2 전차도 산다고 하는데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유망합니다. 이제는 2차 전지는요. 오늘 또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오늘 또 지난주 목요일처럼 윗꼬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한 거는 이제는 좀 확산되다. 그래서 좀 주변에 시가총액이 좀 덜 적고 개성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보면요. 득산테크피아, 캠트로스, 에코앤드림 요것들이 시가총액이 좀 적으면서 개성 있는 주식이고 네, 그 다음 질문 아까 주셨지만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은요 시간이 갈수록 네,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수산화 리튬 생산업체 아닙니까? 포스코가 지금 한다고 하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나야 제품이 나올 것 같고 그것도 과연 배터리급 초고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2027년까지는 네, IRA법에 따라서 100% 미국이나 FTA, 미국과 FTA를 맞은 회사로부터,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폐배터리, 오늘은 네, 폐배터리 오늘은
목요일날 하도 강세를 보여서 조금 숨고르기 분위기입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개성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적고 그동안 들어올랐던 종목 또는 소재, 미네랄 이 관련주 이런 쪽으로 중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느긋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페 다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뭐 주관적인 얘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카페 다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봐 주십시오. 특히 리튬이는 이런 소재 분야는요. 특히 2차 전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전체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듯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 막 전해질 그 정도 가지고 2차 전지 투자에 돈 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갈수록요. 그래서 이 자료들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지난 폐배터리 재활용 이것도 이미 지난 26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26일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는 것들도 우리 프로회원님들, 정회원님들, 네, 제가 JO 리포트를 언제든 2월 21일에 드렸죠.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요. JO도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입국 후에 PCR 검사는 사라졌고요. 아직 입국 전에 PCR 음성 제출하는 건 유지되고 있는데 조만간 그것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마스크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없어지는 것도 4월 말쯤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과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스크를 없애고 했더니 네, 더 떨어졌잖아요. 감염률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스크의 유효성도 지금 임상하고 있잖아요. 임상성 별로 유효성이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편해 죽겠어요. 지하철도 사실은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만 마스크를 해야 되고요. 그 밖에 플랫폼에 기다릴 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또 뭔 얘기입니까? 학교 안에서는 교실에서는 애들이 마스크 안 해도 되고 스쿨버스 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것도 무슨 논리인지. 바이오도 좀 잠잠하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강세에 비해서는 다른 쪽은 잠잠하네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쪽인데 오늘 왠지 전강후약이 될 것만 같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랬죠. 목요일 날 보면요. 이게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목요일 날 에코프로가 그런 흐름이었죠. 0865이 목요일 날 아침에 쭉 강세 출발 쭉 올라갔다가 2시 15분부터 쭉 그래도 버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확 올랐을 때가 정말 놀랐는데 이게 영향이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빔을 1000억 이상 사면서 에코프로빔이 강세를 보이니까 에코프로도 덩달아 오르는 그런 하여튼 이 흐름은 아주 놀라웠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쯤 얘를 갔다가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때 역시 그 2차전 에코앤드림 강세군요. 이런 문제 점점 좀 확산되는 모습. 자, 그러면 장중 하 종목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중 하 종목입니다. 지금 에코앤드림이 2,750원 상승하고 있네요. 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이 종목이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추천주 이런 거 아닙니다. 추천주 이런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1360 치시면 에코앤드림 나옵니다. 옛날에 E&D입니다. E&D. E&D가 에코앤드림이죠. 그래서 이름 잘 바꿨어요. 에코앤드림.
자본금 53억 예쁘네요. 저는 긍정적 관찰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촉매를 만들어요. 촉매. 나는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게 하는 촉매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촉매를 매연 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들에 공급하는 자체도 매연 저감 장치를 생산하고 매연 저감 장치는 우리 디젤 차만 치면 농기계들이 다 디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쪽에 많이 갑니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게 주력인데 뭐 이쪽은 지금 이제 점점 정부가 그동안 폐차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쪽은 더 이상 볼 게 없고 중요한 게 뭐냐? 네, 요겁니다. 네. 요거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 자세히 한번 드렸는데요. 전구체가 뭡니까? 금속의 작은 알갱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녹여서 섞어가지고 네, 이런 알갱이가 엄청 많이 몰리면 이게 양극 활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만드는 데가 에코프로, BM, LNF 이런 회사예요. 전구체는 어디서 옵니까? 대체로 중국에서 많이 오죠. 그래서 뭐 NCA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요 니켈과 코발트를 녹여서 섞은 작은 알갱이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하기도 하고 그냥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다 네, 녹여서 아예 알갱이를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네, 수산화 리튬을 해서 이 알갱이들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물론 우리도 이제는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니까 버스고 케미칼이라든지 각 업체들이 지금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전구체 회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막 그렇게 힘든 영역은 아닙니다.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소입경입니다. 소입경. 작은 크기가 작은. 소입경은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입경을 국내 유일하게 한다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 좀 더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청주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이 회사가 네, 세계 이제 유미코어가 세계 2위가 됐더라고요. 세계 1위가 에코프로 BM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서. 여기 작년 7월 20일 날 공장을 짓고 4분기에 공급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3월인데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청주공장 유미코어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미코어랑 과연 이 소입병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되면 크게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박했죠. 회사 공장은 이제 설립한 지 한 5개월 됐으니까 풀가동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풀가동하면 연 1천억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에코앤드림 지금까지는 네, 전고체 매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되겠다 하는 거라서 되면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임박했나요? 에코앤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꿈틀거리면 같이 한번 편성해보고 아니면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어요. 에코앤드림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공부해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런 걸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가 있죠. 이 회사는 전구체, 서입병 전구체 하는 회사인데 네, 유미코아하고 계약하게 되면 크게 오른다고 했지.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도 아니고. 그러면 움직임을 보다가 꿈틀거리면 따라 붙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아까 좀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하이드로리튬이 오르는 거는 좀 이전에 하이드로리튬을 매매했던 세력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이 아까 에코앤드림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작년 10월에 그 사용 승인을 내가지고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서서히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요런저런 본격 가동하면 요런저런 탈들이 나잖아요. 그거 선보고
그런 게 이제 시운전이거든요.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동도 좀 이제 서서히 풀가동에 접근하고, 네, 수율이란 거 제가 수율도 말씀드렸죠. 공장을 가동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고깃빵 기계를 사가 요즘은요. 고깃빵 기계를 어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교포라 할까요? 미국인 여자랑 결혼한 분이 있는데 부인이 한국 왔다가 고깃빵에 맛을 들여가지고 자꾸 미국에서 고깃빵 얘기를 하길래 아마존에 고깃빵 쳐보니까 고깃빵 굽는 기계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팥도 한국 마트가 팥도 사오고 해서 밀가루 반죽해서 고깃빵을 하는데요. 그게 금방 되나요? 덜 익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삐져나오기도 하고 제대로 고깃빵을 만드는 데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죠. 노하우. 그게 수율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은 뭐 했는데 수율이 낮다고 당연한 얘기를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제가 늘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아까 그 전기차 메이커들이 네, 광산에 지분을 투자한다. 또 배터리를 직접 뭐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비판한 게 있어요. 광산 프로젝트도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다.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함부로 광산에 접근했다가 네, 대부분의 결과가 나빴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전기차 메이커들이 함부로 배터리를 제가 제도 이 말씀 드렸죠. 왜냐, 배터리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것이 이 일이거든요. 뭐 대단한 뭐 기술도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중요한데 그래서 배터리를 안 만들어 본 회사가 함부로 배터리를 접근하면 필망이다, 필망. 네,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수익 높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중요한 영역이라서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함부로 덤빌 영역이 아니다. 또 그렇게 일침을 좀 나오기는 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기차 업체들이 광산 지분 투자한다 이런 건데 그 잘 모르면서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시간만 갈수록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이드로리튬 주가를 보면 이거는 뭔가 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좀 공급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뭐 공급계 예를 들어서 양극재 업체가 6개인데 6개 업체가 지금 다 하려고 그러겠죠. IRA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마다 다 담당자가 있고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좀 소문이나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최근에 오르면 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특히 최근에 지난 이틀간 보면요. 아래꼬리가 생겼거든요. 아래꼬리가요. 그래서 이 종목이 참 아래꼬리가 안 생기는 종목인데 주로 윗꼬리가 그동안 쭉 생겼는데 아래꼬리가 생기는 거 보면서 야,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쭉 회복하고 지난주 보면 쭉 회복해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아래꼬리가 생겼는데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올해는 네, 폐배터리 그게 미네랄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소재입니다. 이런 업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좀 개성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방송할 때 아침 말씀드려서 금요일 아침에 지지부진 했어요. 덕산테크피아 플러스 100은 이랬어요. 제가 아침에 봤는데 그러면 자 그래서 덕산테크피아가 근데 오후에 쭉 올라 버렸네요. 덕산테크피아도 개성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핫 종목 장중 핫 종목 덕산테크피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덕산테크피아는 누차 여러 번 말씀 317330인데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공포감만 든다.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덕산테크피아 설명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 하려고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찾아봤더니 하나도 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시스템 빨리 바꾸십시오. 증권사들 제발. 업종을 구분해 놓으니까요. 이 회사는
이제 OLED 담당하는 이 디스플레이 소재 아니니까 이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하니까 디스플레이 담당한테 반도체 헥사클로로 디실라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것도 어려운데 갑자기 2차 전지 중에도 첨가제 이래 버리니까 이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무도 지금 리포트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센터장들은 늘 얘기 드립니다. 업종 구분 없애십시오. 그건 정말 구닥다리 옛날에는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애널리스트를 업종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업종 구분 할 게 없잖아. 한 회사가 옛날처럼 하나만 꾹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도 OLED도 알고 헥사클로로 디실란도 알고 전기차 2차 전지 첨가제도 저도 아는데 20, 30대 젊은 친구 왜 몰라? 지금은 OLED 소재는 지금 계속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집안에 아버지한테 이 덕산 테코피아가 로고를 바꿔버렸어요. 덕산그룹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요. 지금 이쪽은 지금 확 줄어들지만 반도체도 지금은 조금 안 좋죠. 이게 헥사클로르 디실란이요. 주로 낸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아서 이쪽도 지금 주력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올해 뭐냐? 자, 첨가제. 양극재 할 때는요, 알루미늄 위에다가요, 양극 활물질, 여기다가 바인더, 도전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양극재라 그러거든요. 네, 양극재고. 근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렉트로라이트만 전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거는 양극재는 그렇다 치고 전액 일렉트로라이트. 네, 일렉트로라이트는 리튬 솔트, 그 다음에 솔벤트, 여기에 첨가제. 자, 제가 이렇게 원해를 쓰는 이유는 이걸 전에 액이라 그럽니다. 이거 하는 회사가 엔캠 이런 거죠. 엔캠은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회사예요. 네,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전해 액 만드는 회사는요. 이걸 리튬, 이걸 전해질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전해질, 리튬 솔트. 그래서 전해질로 범용은 우리가 후성이 주로 범용을 합니다. 요거는 후성이 하고 있고요. 이제 F 전해질이라든지 가격이 비싸면서 요즘 많이 필요한 이거 첨보 이런 데서 하죠. 리튬 솔트. 그다음 첨가제는요. 첨가제는 대표적인 첨가제도 첨보가 지금 하는데 이 회사는 첨가제는 네, 빈지노 카보네이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일본 미쯔비시 특허인데요. 이게 배터리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케미칼입니다. 그다음에 프로리에틸렌 카보네이트 요거 공장이 올 5월 말에 완공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렉트로라이트 전해 액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가 단순 배합이라 그랬죠. 요건 뭐죠? 리튬 솔트. 그 다음에 솔벤트도 뭐 그냥 용매니까 그런 첨가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첨가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첨가제가 지금 요거는 그 라면의 스프 같은 핵심 레시피죠. 그다음 리튬 솔트도 범용 말고 F 첨가제, F 전해질, P 전해질 이런 고성능 첨가제가 중요한 이거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천보 이런 데서 하죠. 첨가제도 천보.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덕산테코피아는 전해액 만드는 자회사가 있죠. 덕산 일렉테라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해액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전해질을 여기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덕산 일렉테라도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요게 지금 그 새만금에도 공장이 있죠. 덕산 테코피아가.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는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공장을 완공하고 있고, 그럼 이게 지분이 50.4%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덕산 테코피아의 연결로 잡히겠죠. 올해부터.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덕산 일렉테라의 전해액, 그 다음 덕산 테코피아의 전해 첨가제 매출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는 네,
올해부터는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불러줘야 되는 OLED 이런 게 업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전해 첨가제가 이 비닐랑 카보이터 굉장히 핵심이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찐이다. 그래서 다만 이것들이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이때 쫙쫙 사모으겠어요. 펀드 매니저 같으면 쫙쫙 사모으죠. 그림이 보이잖아요. 공장을 다 짓고 있고 덜석산 일렉트라하고 덕산테크표가 다 보이니까. 근데 이때 빠진 거는 뭐 OLED가 어쩌고 저쩌고 뭐 헥사클로리드 디슬란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 고맙죠. 그런 사람 때문에 빠져주니까 고맙죠. 펀드 같은 밑에 사 모아야 되는데 기관이 안 사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이 회사는 1차전지 하반기로 갈수록 2차전지 소재주로 상당히 좀 부각될. 근데 덕산 테크피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3,200억이죠. 지금 2차전지를 웬만큼 반기 끼면 1조 아닙니까? 3,200억이면 그래서 덕산 테크피어로 물리신 분들은 제가 그냥 보유하고 버티십시오. 예, 그런 겁니다. 네, 이상 네,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장 방송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곧바로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